15년 동안 슬럼을 인식한 바로 그놈입니다. 조직에 꼭 이런 놈 있다. 오늘은 칼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칼퇴하면 이제 이런 말들이 있죠, 그죠? 칼퇴는 바로 매니저의 능력이다. 또 칼퇴하는 나는 능력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야근을 참 싫어하고 정시 퇴근보다는 저는 좀 더 일찍 퇴근을 좋아하거든요. 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침 6시 정도면 이제 그 출근해가지고 대부분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후 3시, 4시 되면 저는 퇴근 시간 되죠. 그죠? 근무 시간 따지면. 오전 시간, 아침 시간에 저는 업무 잘 돼가지고 이제 일찍 할 편인데, 이 칼퇴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직원들을 절대 야근시키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 자신 자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양면성이라 표현쓰는 이유가 칼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종기를 지어야 된다는 전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근 좋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야근까지 해가지고 업무를 해야 될 정도의 업무량을 회사에서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근을 일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특성이 뭔지 알아요? 오전 시간에는 대부분이 업무를 잘 안 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대부분 출근해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 왔던 거 이메일 답신하고 인터넷 좀 보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피우고 왔다 갔다 하면 점심시간이네 라고 얘기한다고요. 실제 또 그렇고 현상들이. 그러면 결국 이제 점심 먹고 와가지고 1시에 들어왔다 가정하고 그럼 들어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조금 졸리니까 한 2시까지는 또 살짝 집중하기 어렵다고요. 그럼 결국은 업무 들어가는 거는 오후 3시 정도 돼야지 집중, 근무 시간, 집중적으로 업무가 된다고요. 그럼 결국 남은 시간은 퇴근 시간까지 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야근한다고 생각 가지면 사실 근무 시간 내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오늘도 어차피 야근할 건데 굳이 내가 근무 시간 내에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이제 우리 직장인들끼리는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야근해야 되는 일인데 또 왠지 또 6시에 딱 나오면 일 안 하고 가는 느낌을 주위에 눈총 아닌 눈총을 받는다고요. 부서장을 맡고 있었던 저도 마찬가지로 딱 6시 칼퇴하면 타 부서에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고 아침 새벽 6시에 나와서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눈총이 별로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자체가 싫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옛날부터 칼퇴는 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해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또 칼퇴시켜주는 리더, 부서장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착각 아닌 착각에 빠져서 살아왔던 것들이죠. 칼퇴에 대한 양면성을 얘기한 거예요. 칼퇴가 나쁘다가 아니고 칼퇴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 나의 업무량과 업무의 질을 잘 판가름해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칼퇴를 얘기한 겁니다. 절대 칼퇴는 안 좋다가 아니고 칼퇴를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칼퇴를 하는 게 좋은 거고 칼퇴를 하기 위한 나의 시간, 배분, 또 나의 업무 능력을 키워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참 회식을 좋아하잖아요. 회사 회식,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들어오면 회사에 회식하는 게 하나의 좋아 보이는 로망같이 처음에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회사에서 회식한다? 어우,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죠? 재미없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한 30군데 넘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의 회식, 제 회사의 회식 참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회식 가서 할 수 있는 대화의 양이나 대화의 질, 대화의 주제가 뭐라 생각해요? 회사의 연장입니다. 이게 회식인지 야근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제가 또
다양성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나 개인도 마찬가지고 팀장, 부서장, 대표, 임원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회사에 요즘 자네 뭐 하고 있나? 어떤 업무 하고 있나? 예, 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보고받는 자리도 아니고 회식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회식이 되게 싫더라고요. 차라리 회식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다른 타 회사 선배, 후배, 친구 만나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듣고 또 그 시간에 혼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서점 가가지고 책을 보거나 다른 내 개인적인 일상을 좀 챙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대화를 한다 했을 때 얼마나 대화를 다양하게 끌고 갈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회식 가가지고 직원들하고 어떤 얘기 하죠? 거의 100 중에 거의 90 이상은 회사 얘기입니다. 그죠? 회사의 사람들, 사장, 임원, 팀장을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 업무 보고하듯이 이것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거나. 근데 회식에서 중요한 게 있더라고. 제가 여기 오늘 당부는 누구라고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내려가지고 만약 사장님이 참석하는 회의, 그 회식이다라고 했을 때 사장님을 커버할 수 있는 당번을 딱 정해둬가지고 그 당번이 사장님하고 대화하고 술 한잔 할수 하고 나머지를 그냥 즐기는 거죠. 그죠? 이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회식은 결국은 매니저, 부사장만 좋아하지 부서원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매니저들은 착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부서는 회식을 해가지고 참 어제 맛있게 먹었어 라고 말하지만 부서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맛있게 먹었어가 아니고 아우 참 그래 피곤해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친구가 한다는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한 2년 전 얘기인데 2년? 3년 전의 얘기인데 코로나가 한참일 때 아침 9시에 친구한테 이제 이놈한테 이제 톡이 왔더라고요. 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재택근무 좀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몸이 안 좋으면 재택근무 하는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혹시나 몸이 안 좋다길래 혹시나 코로나냐라고 했더니 코로나 아니고 원래 그 식도염이 있었는데 식도염이 좀 심해서 이거는 몸이 아파서 코로나 같으면 오케이 이해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식도염이 있다. 이걸 휴가를 내야 되는 거지? 재택근무를 해야 돼. 이게 이렇게 말하면 참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 대답을 해야 되죠?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놈은 저의 생각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 놈이었습니다. 빈수레가 참 요란스럽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일 하나 시키면 너무 막 큰 소리로 막 느기적이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막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크게 하는 친구들 있죠. 그죠? 아마 회사들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근무하는 회사도 이제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뭐 그리 하는지 그냥 별것도 아닌데 하면 되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와 참 보기 싫더라고요. 그냥 하면 됩니다. 일은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소리치면서 다니면서 나 일하고 있습니다. 나 일하고 있습니다. 나 일만 이렇게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하면 됩니다. 그죠? 또 이놈의 이제 옷도 이제 옷이나 신발이나 양말이나 참 언밸런스하게도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스스로 자신을 좀 표현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이런 성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로서는 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웠죠. 왜 저렇게 회사에 다니면서 왜 저런 옷과 양말과 신발 신고 다니지? 그래도 여기는 회사인데라고 생각 들었었는데 좀 지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좀 봐달라는 하나의 무언의 말이 안 돼.
말이 아니었나, 표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나서는 좀 이해를 하게 된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예, 오랜 기간 이제 회사 생활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다 이거죠, 그죠? 근데 우산은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우산을 이제 씌워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같이 우산을 씌워주고 싶은데 예전 젊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했죠. 같이 가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하고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우산을 이제 많이 씌워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같이 뛰어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우산을 씌워줘가지고 같이 가자라고 해왔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느껴진 게 결국은 내가 우산 씌워주려고 쫓아다니는 시간에 차라리 내 우산 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내가 그동안에 이제 많은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산을 씌워주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우산 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온 사람하고 한테 더 잘해주는 게 멀리 있는 사람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멀리 있는 사람을 나한테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런 시간에 차라리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더 신경 쓰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그런 사람과 같이 가는 게 내 인생에도 도움되고 하더라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닐까. 내 우산 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또 들어온 사람과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